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당정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회복 등을 위한 2차 추경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 피해 계층 지원과 또 내수 진작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6번째 추경입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추경, 결국에는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혈세인데요. 그런 만큼 적재적소에 제대로 투입해서 허투루 쓰는 일이 없어야겠죠. 자세한 내용은 안에 들어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 지금 6번째 추경 그리고 올해 2차 추경이 지금 당정이 합의한 상황입니다. 합의한 내용은 33조 원의 이미 확정된 예산 3조 원까지 더해서 총 36조 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사실 초기에 추경을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얘기 나왔을 때 거론됐던 한 20조 원 규모보다는 한 2배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슈퍼 추경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세수로 추경을 한다는 건 뭐 적자 추경이라고 보아지는데요. 네. 마침 지금 앵커가 질문하신 이 질문 내용이 똑같이 지난번 그 하반기 경제운영 방향 회의에서 나왔어요. 네. 추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답변이 와닿지가 않아요. 수출 회복이 지금 성장세를 끌고 있는데 수출 회복이 내수 경제의 고른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준다. 자, 그게 뭐 수출이 내수에 기여를 못해서 준다. 네, 그게 뭐 이해가 안 가는 것 같고요. 사실 지금 4.2%에 지금 성장을 한다 그러면 예. 내수 부분에서 2.8%까지 지금 쳐줘야 되거든요. 아니, 경제가 이렇게 펄펄 나는데 이거 왜 재난지원금을 주고 또 추경을 해서 경제 위기가 있는 건지 근본적인 질문을 좀 정책 당국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률 2.3%인데 작년도 기저효과 0.9% 빼더라도 이것이 지금 3%대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근래 보기 드문 지금 성장세거든요. 그런데 왜 추경을 하지? 이 추경할 이유는 절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후폭풍이 지금 우려되고요. 이렇게 자꾸만 재정 적자를 쓰기 시작하면요, 시중금리 올라가고요, 민간들이 돈을 못 씁니다. 소위 말하는 부축 효과가 굉장히 일어나고 네. 지금 뭐 나오는 숫자들 보면은 첫 해에는 한 0.17, 뭐 그러니까 GDP 대비 1%를 쓰면 0.17 정도 올라가지만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4까지 내려간다는 게 지금 연구 결과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려를 했는지, 그다음에 1차 추경도 뭐 우연의 일치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직전에 1차 추경이 됐고 지금도 뭐 많은 그 이제 대선에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또 네. 추경 추경 얘기가 나오고 조금 뭐 그런 점에서는 경제가 순수하게 경제가 되는데 정치 경제학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게 본 예산 외에 더 추가적으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국민들의 혈세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좀 해주신 것 같거든요. 예. 뭐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세수가 뭐 4월까지 한 32조 정도 추가로 더 거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적 뭐 세수가 안정적으로 추가로 들어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추경을 할 수 있는 여력은 뭐 재정적으로 생긴 것이고요. 이제 우리 최고님 말씀하신 부분에 GDP 성장률 뭐 4% 가까이 예고하고 있는데 예. 왜 지금 추경을 하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4% 정도 성장을 하더라도 사실은 K자 성장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출 대기업은 대단히 좋은데 뭐 자영업 하시는 분, 소상공인 하시는 분, 내수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마중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뭐 계속 이야기했지만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완성되는 시점 정도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했기 때문에 9월 정도 예산하면 지금 뭐 맞다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늦었다. 우리가 늦었다. 4월에 논의하면서
아까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할 네. 때 4월에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소급 적용하니 많이 논란이 그러니까요.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이런 논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5월부터는 당장 손실 부분에 얼마씩이라도 지급하겠다고 여야 원내대표하고 경제부총리가 합의를 해서 선언을 해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대단히 늦춰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오히려 빨리 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불가피하지만 어떻든 손실보상과 관련된 자영업자 지원과 관련된 이 부분들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워낙 지금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에 좀 빚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는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정부가 4% 이상의 성장을 예견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이 선제적인 재정 정책을 하겠다라는 데 대해서 뭐 누구나 공감을 할 겁니다. 근데 이 33조 원 여기다 예. 기존에 정해져 있는 예산 3조 원을 합치면 36조예요. 그렇죠. 이 돈의 씀씀이가 중요해요. 그렇죠.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어디에 중요하겠죠. 쓰느냐가 중요한데 과연 소상공인한테 얼마나 쓸까요? 3조 원 씁니다. 36조 원 중에 3조 원.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3조 원이 10% 들어간다는 씁니다. 거예요. 네, 113만 명에게 희망 회복 자금으로 최대 900만 원을 주는데 네. 이게 이게 최소 3조 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33조는 어디 간 거예요? 여기 들여다보면 네.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한테 1인당 25에서 30만 원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인구가 5천이라면 4천만 명에게 25만 원을 주면 10조 원, 30만 원을 주면 12조 원이에요. 이게 3분의 1. 이거보다 더 많이 쓰는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어딘가요? 쿠폰이에요, 쿠폰. 소비 쿠폰. 소비 쿠폰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12에서 13조 원 쓰겠다는 거예요. 소비 진작이 사실 주된 목적이라고 봐도 돼. 주된 과언이 목적이긴 아니겠네요. 하지만 네. 이거 주객이 전도됐잖아요. 지금 가장 어렵고 급하고 그리고 지금 손실 보상을 해줘야 할 분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상공인이고 예. 자영업자분들인데 지금 소비 쿠폰은 정부가 10% 보조를 안 해줘도 굉장히 위축돼 있어서 조금만 방역만 네네. 정말 받쳐주면. 받쳐주면 방역만 받쳐주고 방역 이제 접종률이 좀 올라가면 여행 가고 싶다는 사람 널렸어요. 지금 뭐 보복 소비를 위해서 막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본말이 전도됐다. 너무 앞서 나간다.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지금 접종률이 50% 넘어가면서 굉장히 풀었잖아요. 네. 실외에서 백신 접종자들은 마스크 쓰지 말아도 되고 모여도 되고 축제하고 이제 여행 갈 준비를 하다가 변이 바이러스 나타나면서 다시 강화하는 추세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벌써 미리 50% 접종률 70%를 예견하고 소비 쿠폰 12, 13조 원. 네. 이게 언제 쓸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12, 13조 원을 미리 잡아 당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씀씀이의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말씀을 주신 내용 중에 이제 소상공인에게 한 3조 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하면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추경을 안 해도 됐지 않았을까? 기존 예산으로도 3조 원이 지금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그걸로도 소상공인들 지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요 당정협의 때 그게 이제 뭐 이 비디오처럼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 얘기 분명히 했을 겁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해야 그렇겠죠. 된다. 해야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냐고 제가 추론이 되냐면 아유 의원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손실보상법만 통과시켜주면 그걸로 뭐 해결하면 됩니다. 이 얘기가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3월달에 1차 추경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진짜 예산들 굉장히 안 쓰고 있어요. 근데 제일 안 쓴 게 뭐냐면은 2천억이 지금 배정돼 있는 소상공인 특별경영 안정 자금 0%입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한테 지금 가는 뭔가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손실보상금이 어저께 이제 법사위를 통과해서 오늘 이제 본회의에 이제 통과가 됩니다. 예. 그러면 분명히 이제 뭐 당정협의나 이런 걸 할 때 아 이거는 소상공인들은 이쪽으로 좀 더 밀어줘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따라서 나오죠. 손실보상법 재원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렇죠. 지금 뭐 세수 뭐 확장된 걸로 다 쓴다 그러는데 그럼 이것도 다시 뭐 채권 발행하나요? 등등의 이건 너무나 계획적이지도 않고 사실 뭐 나와 있는 쿠폰 뭐 이런 것들요 과거에 다 해본 일이거든요. 근데 효과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장 효과적인 건 뭐냐면요 백신이에요. 그렇죠.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방역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백신을 1% 맞추면요 성장률이 0.2% 올라갑니다.
세계 지금 20개국을 지금 비교를 해서 나온 자료고요. 근데 재정 지출 같은 건 마이너스 0.07이 거꾸로 가고요. 구축 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유동성 지원은 뭐 대책으로 가면은 GDP 대비 1% 해도 0.07%밖에 안 가거든요. 제일 효과적인 게 백신입니다. 그러면 지금 백신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뭐 한 5천억만 있으면 아스트라제네카 전 국민 다 맞히고요. 2조만 있으면 모더나 화이자 다 맞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세밀하게 들어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고요. 사실 추경을 통해서 이런 거 하는 것보다 백신이야말로 성장률 제거에는 가장 효자라고 봅니다. 글쎄요, 참 가장 힘들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게 소상공인인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손실보상법도 지난달에 민주당이 이제 긴급상정을 통해서 이제 단독 처리하면서 뭔가 추진을 하나 했는데 그때도 이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면서 그동안 힘들게 이 터널을 허덕이면서 지나왔던 분들에 대한 보상은 되지 않는 것이냐를 두고도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뭐 세계에서 8위 정도 되고 전체 취업자 2,700만 명 중에만 650만 명, 예. 24% 정도 되고요. GDP에서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자영업자들의 역할이신데 사실은 또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많은 고용을 갖다 창출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자영업자들께서 소상공인들께서 사실은 대한민국 방역을 지켜왔습니다. 그분들의 오롯한 희생으로 인해 가지고 방역이 지켜준 거 아닙니까? 10시까지 해라. 우리가 작년 내내 귀에 정말 이 딱지가 될 길도 들은 말이 뭡니까? 앞으로 2주간 고비입니다. 앞으로 2주간 고비이기 때문에 참으십시오 해서 지금까지 1년을 넘게 1년 6개월을 갖다 참아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그렇죠. 정부가 지원한 게 얼마입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2,5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영국도 1,100만 원 이상 지원했습니다. 일본은 하룻밤 동경에서 문 닫은데 하루에 6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매출액 대비 비율로 정해가지고 뭐 30에서 50에서 70까지 비율별로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추석 때 한 번, 설에 한 번, 또 다가오는 추석에 한 번. 이게 무슨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뭐 차례상에 뭐 제사비라 쓰라고 돈 드리는 겁니까? 매월 안정적으로 얼마씩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택시 어저께 탔는데 택시 기사님들 얼마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100만 원 받고 올해 100만 원 받았다는 겁니다. 토탈 받은 게. 택시가 매출이 완전히 감소했습니다. 10시 이후에 승객들이 거의 없어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예. 그분들한테 국가가 지금까지 지원한 게 작년에 100만 원, 올해 100만 원인데 분기에 보험료가 97만 원 나가기 때문에 보험료 내고 3만 원 나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런 구조 속에서 힘든데 36조 중에서 3조 겨우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하고 나머지 그 돈을 갖다 소비 쿠폰을 갖다가 어디에서 어떻게 쓰는지 소비 쿠폰 받아본 사람 국민 중에서 누가 있겠습니까? 신속히 이거 바꿔내지 않으면은 저는 정말 이상한 도대체 기재부에서 무슨 판단으로 이런 근거를 내고 민주당이 이것과 합의하는지와 관련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국면에 가고 있습니다. 인철 소장님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3조 원에 불과하다. 이번 추경안 중에서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몫은 3조 원이라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손실보상법이라는 것도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손실은 정부가 방역을 이유로 해서 영업 제한을 걸고 영업 통제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인데 이제 미리 이제 계속 동의를 하면서 동참을 해오셨던 분들에 대한 지원은 보상은 되지 않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게 일회성으로 물고기를 줄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인 터전을 마련해 줄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손실보상법 뭐 소급 적용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 나든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정부나 당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대여섯 차례 이제 이 긴급 재난지원금 추경을 편성을 하면서 이미 기지급된 13조 원은 과연 누가 가져갔느냐? 소상공인한테 투입이 됐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가려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줬다가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또 있고 또 하나는 피해 업종 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어요. 아니 집합금지 시켜놓고는 다시 보정 안 해준 업종도 있습니다. 유흥업종, 사행성 업종이라고 해서 크다라고 해서 규모가 크다라고 해서 안 해줬던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조율은 좀 필요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은 시장에서 정부가 물리력을 행사해서 이제 업종의 영업을 제한했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앞서 이제 사실 저는 뭐 기획재정부를 출입을 했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의도는 충분히 알아요. 왜냐하면
기획재정부는 적은 재정을 투입해서 많은 부가가치를 노려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캐시백도 그렇고 10% 1조 원 쓰고 10조 원 부가가치 넣을 수 있다는 얘기고 소비 예. 쿠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기껏해야 10% 정부가 재원 들이면 네. 나머지 이제 10배 정도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또 누릴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인데 그러나 소비 쿠폰은 방역이 선행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렇죠. 지난해 우리 소비 쿠폰 발행했다가 중단하고 그걸 반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잘못됐다라는 거고 또 하나 그동안 추경은 정부 기획재정부가 힘이 없었어요. 매번 여당에 끌려갔습니다. 끌려다녔죠. 그런데 이번만큼은 소득 하위 70에서 80%로 약간 올라가긴 양보했지만 했지만. 그러나 이제 카드 캐시백을 미끼로 그건 전 국민 대상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걸 여당이 받은 케이스인데 그러나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아니 야 이게 소득 하위 80%? 소득 하위 80%인지 어떻게 알아요?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한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이 보이죠, 지금은. 지금 건강보험료 2019년 소득 기준으로 되고 있어요. 코로나 전 소득이네요. 소득으로. 코로나 이후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한다는데 2019년 소득분을 기준으로 해서 80% 매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현실과 괴리가 있는 거네요. 맞죠? 네. 왜냐? 이게 종합소득세가 올해 5월에 냈던 게 2020년이에요. 그렇죠. 그걸 반영해서 계산해서 11월에 보험법 건강보험료가 재조정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내고 있는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80%를 가른다 하더라도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정부의 정책이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게 좀 상세히 좀 들여다보면 굉장히 허점이 많다. 그래서 아마 이게 국회 본회의로 가면 이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셔야겠는데요. 이거 지금 근데 네.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요. 그럼 이제 보건복지부의 이제 기준 중위 소득 이제 건보료 책정하는데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면 지금 나온 걸로 보면 5인 6인에 대해서 지금 기준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로 한다면은 연소득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예.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 되는 가구도 받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 사람들이 뭐 진짜로 우리 소상공인 얘기를 하고 있고 피해 입은 자영업자들 얘기하는데 뭐 지금 1억 3천에서 1억 5천이면은 뭐 이 위기를 뭐 어려우셨겠지만 잘 버티셨던 것 같거든요. 4인 가족도요. 1억 1,1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으면요. 요번 재난지원금 또 받습니다. 이걸로 한다면. 그래서 진짜로 지금 사실은 이런 추경들이 이런 뭐 넓게 나눠주는 것보다 지금은 진짜로 어려운데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산업의 구조를 바꾸는데 지금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정치 경제학적인 요소들이 지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거를 국회에서 진짜로 뭐 잘 뭐 스크리닝을 해주셔야 되고 지금 뭐 국민의힘이 지금 뭐 나오시는 후보마다 다 정권 교체 하는데 수권 정당으로서 이런 것들을 잡아놓지 않으면 만약 정권을 받더라도 진짜 어려운 국민 앞에 정말 죄송스러운 얼굴을 하고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야 간에 아주 심한 그리고 아주 좋은 얘기들을 하시면서 적정선에서 끊어야지 후폭풍 굉장히 지금 심합니다. 네, 지금 사실 뭐 전 국민 지원이냐 소득 하위 70%를 주느냐 전 재난지원금을 이제 줄다리기를 하다가 80%로 정해진 상황인데 이제 80%를 주게 되면 전국에 한 2,100만 가구 가운데 440만 가구 정도가 제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가구 연소득이 뭐 1억 원이 넘는 집도 막 주게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소득이 1억 원 이상이더라고 해도 부부가 맞벌이면 중산층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말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많아요. 소득 하위 80%와 81%가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다르냐 하면서 왜 차별을 두냐고 하거든요. 예. 뭐 80%, 81%뿐만 아니고 85%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뭐 슈퍼리치 또는 뭐 그 밑으로 해서 한 소득 상위 한 5% 정도는 뭐 좀 격차가 있을지 모르고 그 밑으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는데 기재부가 이렇게 전 국민은 반대하는 이유가 도대체 그러면은 상위 20%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냐?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하위 근로자들 중에 하위 36%가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있습니다. 지금 면세점 이하로 해가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사실은 지금 잘라 놓은 상위 20%가 거의 세금을 다 내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안 받아도 살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어떻든 나라를 바꾸고자 하고 또 이 국민들이 소비를 열심히 해야지 정말 내수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이 국민들에게 조금 더 소비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배제하기 시작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어저께 당정 협의하고 나서 당장 이야기 나왔던 것이 맞벌이 부부는 못 받는데 월세 그 집주인은 받는다. 네. 월세 사는 맞벌이 부부는 못 받는데 집주인은 받는다. 이런 문제가 곳곳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국민의 갈등으로 갈 것입니다. 아마 당분간은 우리 집은 받나 안 받나 이걸로 가지고 서로 논란이 일어나고요. 또 하나 지금 뭐 캐시백 한다는데 캐시백이 뭐야? 제 주변에 아는 사람한테도 알만한 상식이 상당히 있는 분들도 캐시백이 뭐야?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예를 들어서 지금 20%를 더 준다 해봐야 뭐 지난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줬을 때 14조 3천억이니까 네. 한 2.5조에서 3조 정도면은 전 국민 다 줄 수 있거든요. 아까 뭐 12조 13조에 있는 소비 쿠폰 이거 빼가지고 전 국민 다 지원하더라도 됩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가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도저히 뭐 이 방식으로는 뭐 감당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뭐 당정 협의는 그렇게 했지만 국회 들어와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의견 수렴하면은 이거 결코 통과될 수가 없고 전면적으로 수정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일까요? 그 여당에서는 전 국민으로 확대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식으로도 발언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게 80%라는 게 과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철될 것인가도 좀 관전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저는 이번 추경안의 내용이 굉장히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부실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수정될 가능성이 수정될 높다. 가능성이. 예. 왜냐하면 2018년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아동수당. 아동수당이요. 소득상이 이제 10%는 제외하고 90%만 주자였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그거 가려내는데 1,000억 원 이상의 행정비용이 왜 들어갑니까? IT 강국 한국에서 그러면서 논란되니까 다시 그 이듬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줬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문제냐? 이 계속하면 사실은 이 복지 물론 뭐 문재인 대통령 그랬잖아요. 1차 재난지원금 주고서 아유 국민들이 모처럼 소고기 사 먹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다. 네. 그거는 길들여져요. 근데 이 길들여진다라는 건 중독됩니다. 중독은 이거 사탕과 같아요. 몸에 성인병을 일으킵니다. 이건 누군가는 갚아야 돼요.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보편적 지급과 선별적 지급이 뭐 언론에 따라서 네,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약간 다르긴 하지만요. 달라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게 왜 지금 필요해요? 주지 마십시오라는 여론도 4명 중 1명이에요.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우리가 소득하위 80%냐 70%냐 이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은 소득하위 20, 30%예요. 근데 반대로 가고 있어요. 역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부분한테 도움을 줘야 될 건 맞는데 이러다 보니 이런 논란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뭐 정치적인 일정 그리고 대선 주자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계속 수정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너털너털해지는 거고요. 네. 물론 지금 뭐 올 4월까지 예. 33조 원 가까운 이제 세금이 더 세수가 거쳤어요. 더 거쳤죠. 아니 근데 이미 마이너스 통장 많이 썼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통장 메꾸지 않으면 이거 누가 메꿉니까? 이 마이너스 통장을 그러니까 연령대별로도 확연히 구별이 돼요. 30대, 40대, 50대는 자 보편적으로 주자라는 의견이 많지만 20대, 70대는 반대예요. 70대는 할아버지거든요. 네. 내가 지금 여기 고기 먹어서 과연 우리 20대 후손들한테 내가 빚을 남겨줘야 돼? 이 걱정하고 있는 거고요. 20대는 저 빚 내가 갚아야 되는데 왜 지금 저렇게 지금 앞서서 마이너스 통장을 이끌었나? 계속 빚을 질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아마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번 4.7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청년들의 민심을 조금이라도 읽는다면 돈 씀씀이 이 돈이 자기 돈이 아니에요. 정치권의 돈이 아닙니다. 네. 라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미래 세대의 돈이고 국채 상환할 때 한 2조 원 정도를 지금 활용하기로 네네. 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갖고 지금 뭐 우리가 6차례 지금 뭐 추경을 하고 있는데 예. 이제서야 국민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어디에 쓰였는지 분석한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KDI에서 이제 1차 11조 7천 넣은 거 지금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쓰였는지를 잘 몰라요. 이게 얼만큼 진행률이 되고 2차가 끝나지도 않는데 3차가 갖고 막 이런다는데요. 지금 KDI 거 간단하게 뭐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뭐 지원을 하더라도 26%에서 36%만 소비에 쓴다는 거죠. 나머지는 빚 갚고 저축하는데 좀 썼고요. 예. 그다음에 쓰는 자체도 뭐 한 30%대를 지금 소비를 하는데도 의류, 가구, 마트 그리고 필수재 이런 거 사지 진짜로 돈이 가야 될 대면 서비스 하는데 외식업 여기는 전혀 안 쓴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게 뭐 숫자로 해서 이렇게 하고 뭐 나오면은 물론 이렇게 이제 돈이 풀리게 하면 경제 성장이 좋습니다. 근데 높은 성장률을 가지면은 그거에 대한 후폭풍과 미래의 추가적인 부담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인플레이션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진짜 고민이 녹아들인 이런 정책들이 아니라 지금 하자 그러니까 애초부터 뭐 긴급하지도 않은데 제대로 되지 뭐 작성되지도 않은 계획들이 쩍쩍 얹혀서 지금 뭐 0% 진행률의 뭐 사업들이 뭐 수구리 닥닥 지금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실을 맞아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사실 3월 달에 했던 1차 추경 지금 집행률 봤을 때 6월 10일 기준으로 한 80% 정도 되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행률이 0%대인 사업도 선 34개 정도, 3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편성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걸 진짜 잘 쓸 수 있게 집행을 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집행은 잘 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이 국민의 혈세라고 하는 재난지원금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예, 뭐 전년도부터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준비되지 않아가지고 끼워 넣기식으로 들어간 것들이 집행률 0%가 이렇게 다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이 돈 다 모아가지고 전 국민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논란, 국민들 사이에 갈등이 일으키지만 논란 없도록 해야 되고요. 예. 저는 최근에 정부 여당이 도대체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관련해서 뭐 대체 공휴일 도입한다고 해놨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할 수 없도록 다 만들어 놔놓고 그러놓고 세금으로 부동산 잡겠다 해놓고 또 세금은 다 깎아준다 그러고 또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준다 해놓고 상위 20%는 못 주겠다 그러고 도대체 정부의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관련해서 동의가 안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뭐 집행한다고 해놓고 집행 전혀 되지도 않는 것들 기재부나 정부 부처에서 온갖 것들 끼워 넣어가지고 집행은 안 되고 돈은 또 지금 뭐 창고에 재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방향성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명확히 답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자산 시장과 관련해서 가장 우호적인 정부가 될 것 같아요. 부동산, 금융. 이거 지금 이제 뭐 상위 대상자를 안 주는 대신에 캐시백으로 하겠다는데 캐시백이 이제 전 분기 대비해서 그래서 뭐 4, 5, 6 분기 대비해서 7, 8, 9 분기에 100만 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상 쓰는데 103만 원에서 이제 쓰는 부분에 대해서 뭐 10%씩 되돌려 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100만 원 더 쓰면 10만 원을 되돌려 준다는데 사실은 국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캐시백을 한다. 제가 사무금융위원장을 했지만 네. 이건 카드사가 고객들을 유인하기 위한 상술입니다. 근데 국민들한테 모두들에게 소비 진작을 위해서 드릴 테니까 소비를 조금 더 해주십시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대상으로 카드 이만큼 쓰면요 조금 더 드릴게요. 좀 쓰세요. 이렇게 할 수 있나 이게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인가. 카드사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카드사가 소상공인 어렵다고 카드 수수료 인하해달라고 그 빗발치는 요구 속에서 카드사 어렵고 죽겠다고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겨우 인하했는데 작년에 카드사 실적이 어떠냐? 작년에 카드사 실적이 코로나 와중에서 24% 증가해가지고 2조가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소비자들하고 정작 이렇게 컨택하고 있는 벤사 대리점들은 어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적자가 한 500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거기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제가 지역에 순회하니까 뭐라 하냐면은 카드 수수료 조금 깎아주더니 매출 점포 그 영수증 용지 그거 돈 다 받더라. 카드사는 2조 이상 이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시백을 또 통해 가지고 그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을 더 얹어주겠다. 지역화폐로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수수료도 없는. 그러면 훨씬 더 그 영세 상공인들을 본래의 정부의 재정의 취지에도 맞는 것인데 그러면서 또 캐시백 대상도 제한해가지고 저게 정말 효과가 날지와 관련해서도 대단히 의문스럽다. 그래서 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급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지금- 캐시백도요. 눈 가리고 아웅이 뭐냐면 예. 신용카드에도 소득공제율이 지금 그거 조치가 가고 있었거든요. 1월, 2월엔 15%, 그다음에
3월 달에는 30%하고 5월에서 7월까지는 소득 공제율이 80%예요. 그게 8월 달부터 15%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이거 그대로 가는 게 낫지. 무슨 캐시백 하려고 그러면 그 30만 원 얻으려고 300만 원, 270만 원을 더 써야 되는데요. 아니, 이 좋은 제도를 그대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텐데 왜 이런 식으로 뭐 했는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뭐 진짜로 상위 20%안 주는 것 때문에 거기에 뭐 구색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는 이거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뭐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 이거죠. 다른 일로 가고 또 이렇게 이제 돈 푼다 그러는데 한국은행 금리 인상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진짜 무슨 뭐 영이 쓰고 방향성이 있는 이 국가 정책인가? 아, 진짜 빅 퀘스천이 남습니다. 네, 사실 지금 저희가 캐시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캐시백 얘기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게 2분기 월 평균 사용 카드 사용액보다 일단 3% 이상을 지출을 하고 그 경우에 증가분의 10%를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좀 그림을 좀 보시면서 이해를 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도 한도가 있어요. 한 달에 10만 원이고요. 네, 1인당 30만 원 한도입니다. 그리고 사용처도 한도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뭐 유흥업소 이런 데 안 되고요. 차량 구입할 때도 못 씁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안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 너무 복잡하다 일단 어렵고 그리고 카드 못 받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각종 논란들 지금 벌써부터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신용카드를 지금 활용해서 캐시백을 활용해서 보편적 성격을 좀 가미했다. 이게 정부의 취지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게 어디에다 얼마나 쓰지? 그리고 이제 직전 분기보다도 더 쓴 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제 10%를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려준다는 거죠. 돌려준다는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놔두고 있는데 특히나 30만 원 환급 받기 위해서 300만 원을 써야 돼? 그 부분에 대한 그렇죠. 의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아니 이게 지금 카드라는 게 부자들이 더 많이 쓰지 지금 현금이 부족한 이제 이 정말 저소득층은 카드 쓰기가 어렵거든요. 버겁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또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사용 제한이에요. 아니 지금 뭐 백화점 가지 말아라, 대형마트 가지 말아라, 야 명품 사지 말고 자동차 사면 안 돼? 자 이러다 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동네 주변 음식점 네. 그리고 전통시장. 뭐 동네 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겠죠. 취지입니다. 물론 뭐 취지는 100번 공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제 재래시장에서 카드로 300만 원어치를 더 사야 돼요. 이게 뭘 사야 가능한 되는 얘기인가? 거예요? 네. 가능한 얘기인가?부터 이제 우선 좀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게 지금 마지막인가요? 이제 재난지원금이 이제 없나요? 모르죠. 없다고 누가 얘기를 할 수 모르죠. 있겠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선거가 있는데. 네. 그러면 지금까지 대여섯 차례 했잖아요. 근데 왜 결과 분석, 사회 분석은 하나도 안 해요? 국책연구기관은 뭐하러 있는데요? 뭐하러 국가에서 재산을 책정받아서 이제 있는 기관입니까? 정부가 이런 정책을 세우기 전에 이런 건 이런 문제가 있고 경제 파급 효과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내주는 데가 국책연구기관이고 보고서를 내야 될 때예요. 근데 하나도 없어요. 1차부터 고기 먹어서 만족은 했는데 그게 경제 얼마나 좋아졌지? 정말 이게 양극화에서 많이 도움이 됐나? 소상공인들은 이 돈 받아서 좀 풀렸나? 이거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있어도 가끔씩 나와도 전혀 언론의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똑같은 내용이 나열돼서 나와요. 다음 재난지원금도 비슷한 형태로 나올 겁니다. 똑같이 선별이냐 아니면 보편이냐. 이제 이런 시행착오를 좀 걷어낼 때가 됐다. 그리고 너무 정치권이 경제를 정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 눈치 보면서 못하는 거예요. 다음 대선 주자한테 줄 서야 되는데 저분의 스탠스에 맞추려다 보니까 보고서 내용이 완전 달라져요. 이전에 나왔던 내용이랑. 자,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이제 시급하게 고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차 추경도 이미 재보궐선거 전에 시행이 됐고 이제 집행이 됐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대선 전국으로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전 국민에게 표심을 얻고 싶어서라는 의혹과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뭐 어느 정부가 잡든지 정치적으로 일정부는 뭐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뭐
뭐 정치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표죠. 자기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판단하던데 그것이 전 국민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고 정말 돈이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쓰고 그리고 갈등 요인 없이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데 저는 이 재난지원금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들이 계속 갈등의 연속으로 왜 끌고 가는가. 조금 금액을 작게 하더라도 또 하위층을 두툼하게 하더라도 다 같이 나는 건 되게 중요하다. 집에 뭐 형제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돈을 나눠주는데 5명을 모아놔놓고 소득 뭐 많이 버는 자식부터 못 버는 자식까지 하는데 많이 버는 너는 안 되고 다른 사람 주는데 많이 버는 애가 지금 우리 집안 가게를 살리는데 걔는 빼고 주면 안 섭섭하겠습니까? 섭섭하면 다음에 아버지 말 잘 듣겠습니까? 지금 복지 문제가 이렇게 터져나오고 결국은 뭐 보편적인 복지국가로 누구라도 지향할 수밖에 없고 경쟁학에서 탈락한 그 소외계층이나 노동자들을 갖다 보호해야 되는 것은 뭐 진보 보수를 뛰어넘어서 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 추가적인 뭐 세금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상황인데 그때 정말 세금 열심히 내는 사람들 그때 어려울 때 우리 세금 다 우리한테는 준 것도 하나도 없었잖아. 그런데 우리 보고 세금 더 내라고 쉽지 않죠. 그래서 다 같이 돼야 되고 갈등 없이 정책을 해야 되고 조금은 작게 두더라도 다 같이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래야 될 것이 여야가 할 일인데 당장 뭐 불과 2, 3조 돈 때문에 빼고 준다? 이거 적절하지도 않고 캐시백으로 해결하라. 이거 복잡하고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카드사들만 또 좋은 일 시키는 거죠.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수수료 없이 지급되는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도 이해관계가 맞물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저는 좀 전체를 보고 멀리 보고 길게 보고 해야지 권력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당장의 국민을 가른다고 해서 성공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정 대표님 이번에 대선 출마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내 표는 가져갈 것 같은데요. 요즘 중간은 워낙 없습니다. 마음을 좀 어루만져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신용카드 캐시백이라는 게 정부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소비를 진작시키겠다, 소비를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는데 과연 이 신용카드 캐시백을 바라보는 그 카드를 쓰는 주체가 이제 이용되게 되는 소상공인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소급 적용 안 되는 지금 손실보상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업종에서는 손실보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준도 지금 매출액 기준 막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뭐 다른 영업이익이라든지 아니면 뭐 임대료라든지 그렇죠. 다른 쪽으로 좀 잡아야지 이게 다시 보상 우리가 힘든 걸 좀 버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법사위 통과하면서 조건이 달린 게 뭐냐면 이거 법안 시행일이 공포 후 90일 이후예요. 공포 후 90일. 예, 그러니까 지금 달이네요. 올해 받을 이 처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산이 한 6천억 정도 있는데 그럼 추경으로 하지 말고 지금 보상법으로 쭉쭉 나가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매출액 기준이 돼서는 굉장히 지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께 뭐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을 때가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르게 반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이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뭐 이제 어떤 운영 법칙을 지키겠습니다만은 과거 손실에 대해서 이제 피해 지원이라는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야 이게 진짜로 우리 뭐 유명한 영화의 대사처럼 2번 선의를 베풀면 자기 권리인 줄 알아. 뭐 그런 대사 허위가 기억나시죠? 계속되면 걸리는 줄 안다 그러죠. 이게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많은 이제 뭐 높은 확률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건데 예. 과연 이거의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지 등등이 전혀 안 돼 있어서 이 부분들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임대료 같은 데가 한 22%에서 30% 미만으로 가야 그래도 영업이익이 나는 부분인데 지금 4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들어서 정책을 가야지 그냥 옛날 거 갖고서 뭐 해서 이거 매출액 기준으로 해야 돼. 행정 편의주의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매출이 같아도 업종별로는 영업이익률이 다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남는 돈은 분명히 다를 것 같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문은 열어놔서 이제 장사는 하는데 손님들이 안 오잖아요. 그럼 임대료는 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작년에 저희가 이제 방역할 때 이야기했던 것이 전문가 그룹들하고 업종별로 워킹 그룹을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실제로 밀도 있게 상의해서 각 업종별로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했는데 그 부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그냥 뭐 애들로서 전체 크게 쭉쭉 잘라와서 대단히 어려움이 가중됐던 거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제 매출 기준을 할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부분인데
소상공인들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어느 방식이 가장 합당한 것인가 하고 결국은 어떤 돈은 얼마큼 주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이제 뭐 임대료고 그렇죠. 또 최근에 뭐 이렇게 뭐 재료들을 사놔도 또 팔리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재료 소진되고 이런 것들이고 실제로 뭐 착한 뭐 임대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지만 실제로 그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고 절대 안 깎아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건물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뭐 안 깎아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임대료 부분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요청하면 그렇게 해서 개상하면 되는 것인데요. 지금 손실보상법은 넣기도 상당히 늦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이 시행하고 나서 3개월 뒤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뭐 3개월 그 대신에 앞을 법을 떼기는데 보상이라는 것은 원래 뒤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전에 어떻게 알고 보상을 줍니까? 그런데 거기에 왜 도대체 소급 적용이라는 표현을 쓰는지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재난이 일어나고 나면은 뭐 수해를 났든 화재가 났든 산불이 났든 그거 보고 보상해 주는 거지 미리 땡겨 주는 겁니까? 그건 소급 적용이라는 언어를 쓸 필요도 없고 보상이 난 부분에서 평가해서 그것이 국가가 요청해서 났는지 아니면 자발적인 문제였는지와 관련해서 판단해서 심의위원회가 결정해서 지급해야 되고 그에 합당한 60%든 50%든 70%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한 6천억 정도 계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로 누구를 어떻게 보상하겠냐? 사실은 뭐 집단 면역 예를 들어서 9월 넘어가면 끝나고 나면은 뭐 크게 보상할 일 없다. 심의위원회도 열릴 일도 별로 없다. 근데 손실보상법 뭐 만들기로 했고 보상제 도입하기로 했으니까 하자. 이 정도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뭐 심지어 정의당 마서도 나서가지고 강력하게 통과를 갖다 반대하겠다 그러는데 아니 정의당도 설득하지 못하고 민주당이 그 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소상공인들이 동의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까? 그러게요. 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 조금만 더 들었으면 조금 더 현명하고 현실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지금 아마 코로나19 시작된 이후 우리나라 최고의 이제 명당 장사 잘 되는 곳이라고 하면 뭐 홍대라든가 아니면 뭐 명동. 강남에 있는 로데오 거리 네. 이런 데 가보시면 사실 빈 공간이 너무 많고요. 간판보다 임대 현수막이 더 현수막이 많더라고요. 더 많아졌고요. 네. 그다음에 그 또 내막을 좀 들여다보면 1, 2년 공실이 되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이제 그 임대료가 낮아지는 것도 낮아지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임대인간 줘야 되는 그 권리금 자체가 사라진 상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 게 장기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이제 자영업자의 어떤 감염병에 취약한 부분이 이제 속살이 드러난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앞서 이제 OECD 가운데서도 굉장히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라고 했는데 이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시작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그러면 혈세로 매번 어렵고 피해봤다고 하면 다 도와줘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국민들, 세금을 내는 국민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이런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규모상 자영업 수준의 이 비중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건 옛날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경기를 회복하는 거 그리고 정상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5, 60대 은행권에서는 40대에서 은퇴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빵집 해야죠. 커피집 해야죠.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준비 없이 무분별하게 이제 계속해서 포화 상태인 자영업을 계속 들고 나고 있다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놔둔 채 이제 손실보상 해야 돼. 얘네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줘야 돼. 언제부터 줘야 돼? 이 논란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도돌이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4년, 2년 내지 정치권 선거에 맞물려서 그 목소리만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이거 세금 투입을 해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화성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안 나고 이런 겁니다. 그렇네요. 사실 우리가 원하진 않았지만 이런 악재가 우리한테 덮쳤고 이런 상황이라면 결과를 좀 분석해서 다음번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다시 반복하지 않는 모습들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어디다 썼는지 지금 뭐 아무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이제서야 KDI에서 1차 재난지원금 지금 얘기 나오고 예. 그럼 이럴 때 뭐 진짜 자료가 없다 그러면 우리 주변 국가들을 한번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브라질 벌써 금리 인상 3번 했어요. 그다음에 멕시코 같은 데는 지금 금리를 올려서 4.25%예요. 캐나다는 테이퍼링 시작을 했고요. 뉴질랜드는 내년도 5월 달부터 시작.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 필리핀 나오는 건 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많이 가고 이렇게 많이 풀린 유동성은 항상 후폭풍을 갖고 오는데 우리 같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에서는 기준금리 올려놓지 않으면은 경제 개시 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우리 경제 당국 이런 운영하시는 분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는 게 자기의 숙명이어야 되고 항상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금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돈 풀기로 한다 그러면 나중에 지금 쓸 수 있는 수단이 이렇게 전혀 없어지는 상황까지 가고요. 뭐 채무가 지금 뭐 엄청나게 오르는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지금 민간 채무라는 게 216%가 됐어요. GDP 대비. 네. 이거 후폭풍으로 오는 거 이거 어떻게 막을 건지 모르겠습니다. 돈 풀기보다는 돈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니까 푸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라 그럽니까? 적재적소에 푸는 그러한 지금 해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가슴에 와닿는 부분들이 진짜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에 추진하는 2차 추경 그리고 재난지원금이 올해 과연 마지막 재난지원금이자 마지막 추경일지 아직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4차례 추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또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돈, 국민의 혈세를 좀 더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쓸 수 있는 해안을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최영호 고문, 정용건 대표,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인 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이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